네, 안녕하세요. 천종현 수학연구소 김형원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카페 개편을 통해서 수학연구 보고서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파트 1, 보드게임 속에도 수학이 있어라는 주제로 우봉고라는 게임을 통해서 이제 도형의 돌리기 뒤집기 그런 걸 학습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지난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파트 2로 노하우 기밀 유출, 그래서 문제 해결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할 주제는 합과 차라는 주제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면 합이 19, 그 다음에 차가 5인 두 수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해결 전략 방법을 제시하는 건 조건의 관계를 이용해서 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합이 19라고 했어요. 합이 19라고 했죠. 그쵸? 근데 여기 두 수의 차이가 5라고 했어요. 5. 그러면 한쪽에 먼저 5를 주고 생각해 봐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두 수의 차가 5라고 했으니까 한쪽에 5를 줄게요. 그러면 19에서 한쪽에 5를 주고 남은 건 14겠죠. 그쵸? 그럼 24를 양쪽에 똑같이 주면 7, 7. 이렇게 해서 7과 12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과 12를 더하면 19가 되고 7과 12의 차는 5가 되고 이렇게 합과 차가 주어졌을 때 이 두 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차를 이용해서 차가 5가 나니까 한쪽에 5를 주고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똑같이 나눠주자. 이렇게 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상해서 한번 해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두 수의 합이 19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몇이 있을까요? 5와 14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럼 이 두 수의 합이 어때요? 19죠, 그쵸? 근데 이 두 수의 합 차이는 지금 얼마가 날까요? 차이는 9가 되죠,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차가 5가 되는 거니까 차를 줄이려면 큰 수에서 작은 수에게 줘야겠죠, 그쵸? 그럼 하나를 줘볼까요? 6, 13. 이제는 차이가 몇이 나죠? 7이 나죠. 그쵸? 7이 나죠. 그리고 한 번 더 줘볼까요? 그럼 12, 여기는 7, 여기는 5.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두 수의 합이 19인 수, 그러니까 예상한 다음에 그 수를 줄여가며 하나씩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하나 일일이 해보는 것보다 여기에서 또 다른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기 잘 볼게요. 여기 5, 5 다섯 개가 똑같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하나가 줄어들고 여기는 하나가 늘어나죠. 그쵸? 하나가 늘어나요. 그러면 이제 차이가 어떻게 될까? 하나를 주니까 여기 줄어들고 늘어나니까 2가 되죠. 그쵸? 그럼 여기에서 하나를 또 줘볼게요. 그럼 여기 3, 여기는 7. 여기서 또 하나를 주고 또 늘어났으니까 또 2개만큼 차이 나겠죠. 근데 여기 원래 2개가 차이가 났으니까 4. 그래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으면 원래보다 2씩 더 차이가 나게 돼요. 그쵸? 요거를 이용해서 10하고 한번 9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10하고 9 둘 더하면 19니까 얘 합이 얼마예요? 차가 얼마예요? 1이죠. 1이죠. 1. 근데 여기 차가 5가 돼야 돼요. 그럼 1보다 차가 얼만큼 돼야 돼요? 5가 돼야 되죠. 5가. 그러면 여기에서 차가 4만큼 커져야 돼요. 그쵸? 근데 하나를 주고 받으면 2차이씩 난다 그랬죠. 근데 4차이가 나야 되니까 몇 개를 주면 될까요? 2개를 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2개를 주면 7, 12.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상해서 하는 것도 그냥 예상해서 이렇게 하나 일일이 찾아보는 것보다
이 속에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을 때 2씩 차이 난다는 걸 생각해서 규칙을 찾아서 이렇게 찾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학습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인데요. 표 그려 해결하기예요. 그래서 얘도 뭐 표를 뭐 일일이 그릴 필요는 없고 이렇게 줄을 맞춰서 생각해 보면 합이 19라고 했으니까 0개일 때 19개. 그쵸? 얘도 합이 19잖아요. 그쵸? 여기 하나일 때 18, 두 개일 때 17, 세 개일 때 16. 이렇게 쭉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쭉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찾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거는 좀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이제 저학년 아이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좀 이 속에서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찾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기 어때요? 여기는 차이가 얼마예요? 19죠. 여기는 차이가 얼마예요? 17이죠. 여기는 차이가 얼마예요? 15. 여기는 13이죠. 어때요? 하나씩 이렇게 수를 늘려가고 여기는 줄여갈 때마다 어때요? 차이가 2씩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쵸? 근데 우리는 차가 5인 경우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 처음에 19였으니까 그쵸? 19였죠? 차가 5가 되려면 여기서 여기까지 14만큼 작아져야 돼요. 그쵸? 그러면 하나씩 수가 커졌을 때 2씩 이렇게 차가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4가 줄어들려면 7개가 돼야 되겠죠. 그쵸? 그럼 여기는 12. 이렇게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쓰는 것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렇게 이 속에서 규칙을 찾아서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게 학습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방법, 그림 그려 해결하기 방법을 한번 해볼 텐데요. 여기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합이 19고 차가 5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은 차가 5라는 건 하나는 5가 더 큰 수고 하나는 5가 더 작은 수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으로 표현할 때 하나는 큰 수, 여긴 하나는 작은 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수의 차이, 얘는 큰 수고 작은 수니까 차이는 요만큼이 차이가 나겠죠. 그쵸? 그럼 이 차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여기 5. 그쵸? 그러면 19에서 5를 빼면 이제 또 14가 남죠? 근데 여기와 여기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나누면 7. 그래서 여기 이렇게 12, 여기 7. 이렇게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또 응용이 되냐면 뭐 누나와 동생의 나이의 합은 뭐 19입니다. 근데 누나가 동생보다 5살이 더 많습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더 많다는 거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정환이와 형원이가 사탕을 19개 갖고 있습니다. 둘이 앞에서. 근데 둘의 차는 5입니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응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접근 방법으로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방법은 이제 식 세워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에 보면 연립방정식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서 그 해법을 소개할 때 기본적인 식이 있는데 이렇게 합 x 플러스 y는 19. 그쵸? 합이 19. 그 다음에 x 빼기 y는 5. 이렇게. 근데 얘는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x, y를 모르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네모는 19, 동그라미 빼기 네모는 5. 이렇게 해서 식을 세워서도 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방법이 우선되는 것보다는 앞에서 배운 그림 그려 해결하기든 예상하여 해결하기든 규칙 찾아 해결하기든 그런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조건이 복잡한 문제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이고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을 세워서도 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아이들 학습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아까 배운 문제 해결 방법을 실제 문제에 한번 적용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한 출판 교재인 탑사고려, 그리고 저희 연구소에서 개발해서 학원용으로 쓰고 있는 매직이랑 로지카라는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들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 문제를 한번 볼게요. 양팔저울을 보고 곰돌이의 무게를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얘가 무슨 학과차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잘 봐봐요. 곰과 토끼의 합은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죠? 13. 그쵸? 둘의 합이 13이래요. 둘의 합이 13이야. 그쵸? 얘가 곰이고 토끼. 토끼가 아니고 토끼죠. 네. 그래서 근데 여긴 봐봐요. 여긴 어때요? 여기 양쪽에 두 마리가 있는데 여기에 3이 추가로 더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무거운 애는 누구라는 거예요? 곰돌이가 조금 더 무겁다는 거죠. 그리고 둘의 차이는 얼마? 3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곰돌이가 조금 더 무거우니까 여기 곰돌이한테 먼저 3을 줄게요. 그쵸? 그러면 13에서 3을 먼저 줬으니까 10이 남죠. 그럼 양쪽에 똑같이 나누어 주면 여기 5, 5 이렇게 돼서 곰은 8, 토끼는 5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학과차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이 저울에 올라가 있는 곰돌이와 토끼와 추를 잘 살펴보면 얘도 학과차 문제예요. 네.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여기는 이제 저희 출판 교재인 이제 탑사고려에 나온 문제인데, 얘는 어떤 걸로 해결하면 좋을까요? 아까 있죠. 그림 그려 해결하기. 그쵸? 여기에서 보면 길이가 40cm인 막대를 잘랐대요. 그럼 막대 두 개가 생겼겠죠. 그럼 그 두 개의 막대를 합하면 40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길이의 차가 14래요. 그럼 짧은 막대가 있고 긴 막대가 있다는 거고, 그쵸? 그래서 여기 긴 막대 하나와 짧은 막대. 근데 둘의 차이는 얼마요? 14. 그럼 여기 40이라 그랬어요. 둘의 합이. 40에서 14를 빼면 26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합은 26. 그래서 13, 13. 이렇게 똑같이 나눠줄 수 있겠죠. 그래서 긴 막대와 짧은 막대의 길이를 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다음 문제는 이 로지카라는 교재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연구한 이제 학원용 교재예요. 그래서 로지카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면 어느 과일 가게에서 사과 12개와 배 8개를 18,800원에 구입했대요. 근데 사과 12개와 배 8개의 가격보다 2,800원이 더 비싸대요. 그쵸? 그럴 때 배 한 개의 가격을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사과 12개와 배 8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의 합이 얼마라 그랬죠? 18,800원. 그쵸? 18,800원이죠. 근데 여기 사과가 배 8개보다 비싸다 그랬어요. 2,800원이. 그러면 얘한테 2,800원을 먼저 줘요. 18,800원 중에서 2,800원을 먼저 줘요. 그러면 얘 얼마 남을까요? 16,000원이 남죠. 그쵸? 그리고 여기 똑같이 나눠주면 2,800원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여기 8,000원, 여기 8,000원. 그쵸? 그러면 사과 12개의 가격은 18,000원. 그리고 배 8개는 8,000원. 알 수 있죠? 근데 여기 배 하나라 그랬으니까 8개가 8,000원이면 한 개는 얼마? 1,000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할 수도, 얘도 그림으로 할 수도 있어요. 여기 사과 12개, 여기 배 8개가 있죠. 사과 12개가 더 비싸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길게 그려야겠죠. 그리고 배는 좀 짧게. 근데 얘 둘의 차이가 얼마라 그랬죠? 둘의 차이가 2,800원. 그렇죠? 근데 얘 합이 얼마라 그랬어요? 합이 18,800원. 그렇죠? 그럼 2,800원 빼면 얘 두 개 합이겠죠? 16,000원. 그래서 똑같이 나누면 8,000원. 아이고. 8,000원, 8,000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학과차라는 주제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문제들에서도 응용할 수 있는
해결 전략이라 한번 집에서 아이들과 한번 보시고 한번 다른 문제들을 풀 때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오늘 학과차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했는데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가지 방법을 알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해보고 적용해봄으로써 그 아이의 문제 해결력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달 2주차 노하우 기밀 유출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